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지방공무원 성과 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도 거의 같아요. 이게 같은 규정을 가지고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조금 다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지방 공무원이 훨씬 많으니까 지방 공무원 위주로 한번 하겠는데, 국가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집 찾아보시면 거의 문구가 다 같습니다. 같아요. 자, 성과 상여금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보통 나옵니다. 한 번 나오고, 작년 성과에 대한 거를 책정을 해서 보통 4월 달에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급이 되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공무원 안 되신 분들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앞에 내용은 그렇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이 지방공무원에서 지금 소방공무원이 오늘자로 4월 1일자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빠지겠죠.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네, 교육공무원도 여기 같이 다 들어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무원 다 된다는 소리예요. 자, 성과상여금은 연 1회로 한다. 여기 있죠. 연 1회로 한다. 네, 이상으로 한다니까 2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여기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 근무하신 분은 받을 수 있는데 상반기 때 그만두신 분들은 못 받겠죠. 왜? 12월 31일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날 근무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냐 안 하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연 2회로 될 때는 좀 다르죠. 연 2회로 될 때는 대부분 1회로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31일 6월 30일자로 한다. 이렇게 2번 할 때는. 자, 2번 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연이르고, 네. 이해평가 이런 얘기는 뭐 없고. 자, 적용 대상 나옵니다.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 6급 이하라면, 9급, 8급, 7급, 6급까지 들어가는 거죠. 9, 8, 7, 6급까지. 이 이상은 왜 아니냐고 하면, 요건 다른 또 기준이 있어요. 5급부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연구직 지도직도 연구사 지도사, 별전직, 별정직 6급, 네, 지방 전문 경력가라는 게 있어요. 나군, 다군.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가군은 안 주네요. 나군, 다군. 소방 공무원은 이미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1월에 나온 규정이라 2020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 빠질 거예요. 내년에 빠지거나 하반기 때 또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네,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교육 행정들도 다 받는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언제? 12월 31일 날.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때 퇴사하신 분들은 못 받는다. 네, 상반기 때. 작년 건 받겠죠. 작년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올해 2020년 3월에 그만뒀어요. 그럼 작년 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요. 내년에 못 받는다. 어떤 분은 작년 것도 받고 올해 것도 3개월 분은 받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2개월이 경과된 자만 가능하죠. 2개월. 그러니까 10월에 만약에 내가 10월에 들어갔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다니면 2개월이 되죠. 그러면 가능한데 11월에 들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줄 수 없다. 2개월이 돼야 됩니다. 2개월이. 네, 최소 기간이 2개월이에요. 여기 이명호 2개월. 네. 승진 2번 줄 때는 1개월로 돼 있네요. 자, 2번 준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있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보통 이제 입사하시는 분들, 입직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제 방송 들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첫 해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직 공무원 보통 배치받는 기간을 보면 거의 10월, 11월 이제는 넘어도 가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뽑으니까 연수를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연도로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성과라는 거는 성과가 있어야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거 아까 방금 그거예요. 그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네, 돼야 된다. 네, 그렇고 뭐 중간에 어딜 간다든지 뭐 이런 게 휴직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뭐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링크 해드릴 거예요. 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공무원들을 뭘 할 때는 여기에 의한 계산 방법이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있는데 보통 이제 하루 전날로 되는 게 1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요것도 나와 있네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 160조 여기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0일 이상의 휴가, 휴직, 직위 해제. 직위 해제되면 이게 근무를 하긴 해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 해제, 교육 파견, 다른 데 파견 나가시는 거는 기간을 모두 합성하여 60일, 2개월로 계산한다. 60일. 띄엄띄엄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합친다. 뭐 이건 좀 애매하게 써놨네 또. 네. 어쨌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여기에 의한 방법을 간단하게 생각드리면 3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3월이니까 2월 28일이 1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 약간 나와 있어요. 자, 이 자료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제 동영상 밑에 보면 링크를 항상 걸어드려요. 그 링크를 보시면 나옵니다. 뒤쪽에 주로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중간을 좀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속 부서별로 지급한다. 예, 소속 기관이나 소속 부서별로 지급한다. 자기 과가 보통 있죠. 그 과 안에서 성과를 나눕니다. 자, 나누는데 이제 요거 쭉 내려보면 이제 나와요. 자,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앞에 이제 조건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고, 자,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냐? 성과란 게 있어야 되죠. 성과. 그 성과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172.5%를 딱 정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정할 수 있고, 이 C등급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 줘도 나중에 이 지급률을 좀 바꿔서 일정은 지급을 해요. 왜냐면 C등급은 하위 10%인데 하위 10%는 무조건 성과금 못 받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성과금 안 주냐,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좀 배분을 합니다. 그 과에서 배분을 하든지. 그래서 꼭 2%가 아니다. 지급률이 딱 125%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기준액의 172.5%니까 보통 S등급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보통 한 2, 300 단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9급 1호봉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도 2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S등급으로 들어가면 170%가 넘으니까. 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받는 이 기준액이 있거든요. 뒤에 가면 그거에 170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기준액을 보고 오고 싶은데 이 자료가 한번 갔다 오면 너무 멀어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170, 125, 85 요 정도. 85면은 100%보다는 낮으니까 그 지급률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급수로 따지면. 그래도 보너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4월달 그래서 좀 넉넉합니다. 자, 3월에서 4월 사이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연말정산이 나와요. 연말정산. 요번엔 좀 땡겨서 줘가지고 3월에 나왔는데 원래 4월에 나오거든요. 보통 4월에 나옵니다. 뭐 빠른 데는 더 일찍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연말정산이란 거는 그 회계 처리하시는 부서에서 얼마나 빨리 하느냐의 문제지 딱 몇 월 달 줘 이런 건 아닌데 보통 4월에 나와요. 지방직 같은 경우. 그럼 4월에 요거 받고 연말정산 한 거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오겠어요? 요 성과금. 그래서 4월이 좀 부자다. 그 돈으로 뭐예요? 5월달에 뭐 하겠어요? 어린이날 선물해주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선물해줘라. 그래서 미리 줍니다. 그래서 4월 한 20일경에 작년에는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빨리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빨리빨리 줘야 그 돈으로 또 소비가 촉진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소비 촉진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나온 감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벌써 받아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받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넉넉한 건 아니죠. 뭐. 어쨌든 이 공무원이 굉장히 박봉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요거 이제 받으면 선물도 할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받는 게 1월 달에 복지 포인트를 받아요. 기본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 숫자에 따라 뭐 120도 140대고 뭐 직급에 따라 또 높아져요. 이 복지 포인트 1년 내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이제 상여금 쪽으로 나오는 거죠. 상여금은 아닌데 이제 쓸 수 있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요때 좀 부자가 돼요. 1, 2월 달에 거의 다 소진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여태까지 못 샀던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사시고 이런 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 보너스가 나와요. 설날 보너스. 이제 명절 휴가비라고 해서 그게 나오는데 설하고 추석 때 나오죠. 80% 정도 나오니까 60%인가? 60%인가 나오니까 괜찮게 나와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넉넉해지죠. 그건 이제 선물 사주고 뭐 부모님 용돈 주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 두 달은 좀 괜찮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에 뭐 큰 게 없고요. 4월달에 이제 왕창 나오죠. 네,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좋을 때죠. 근데 5월달에 또 나가죠, 지출이. 자,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명절 휴가비 나중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연가 보상비란 게 나왔는데 요즘 연가를 다 소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연가 보상비는 내가 연가를 안 쓴 거 미리 땡겨서 돈을 줍니다. 일단 안 썼기 때문에. 왜냐면 많이 남아요. 공무원들도 매일같이 휴가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휴가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빠지면 딴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니까 길게 못 쓰고, 그래도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씁니다. 네, 쓸 수 있는 만큼은 다 써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상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가를 다 쓰라고 한다고요. 연가 촉진제라 그래가지고 연가를 다 쓰라 그래서, 물론 이제 아닌 부서도 있어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연가 못 쓰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돈으로 받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라는 게 1년 지나면 나옵니다. 제가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근수당도 연차마다 많이 나와요. 정근수당은 제 다른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 나올 때마다 어쨌든 비용이 조금씩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9급 1호봉 되면 뭐 없다 하는데 1호봉은 힘들죠. 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1호봉이라고 하면 사실 1년이 안 지나고 막 11월, 10월에 들어오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조금 편해지고, 그 다음 연도부터 편해지고, 그 다음 연도 좀 좋아지고. 한 5에서 10년, 8급 되고 7급 되면, 7급 정도 되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점점 좋아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한참 돌아갔다 왔죠? 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요 규정집에 보면 여기 있죠?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및 등 처리 지침이에요. 이 안에 보면 어떤 수당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주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보고 하는데 실제 이제 받으시는 분들 얘기도 들으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걸 다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중요한 거,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얼마.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를 받느냐. 아주 뒤에 있어요. 네, 찾겠습니다. 눈 아프죠? 근데 이게 너무 유튜브가 화면이 안 움직이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화면을 많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안타깝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 얼굴이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으면 좀 제 얼굴 보여주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나이도 있고 제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딱 정해진 게 있는데 뒤쪽에 가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뒤에 있어요. 이게 뒤에 첨부 파일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어딨냐. 지금 슬쩍슬쩍 보이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슬쩍슬쩍 보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딱 나온 표가 보통 첨부로 들어있거든요. 이 성과상여금만 이만큼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죠. 이 규정에는. 그래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반드시 좀 보세요. 이거 보시면 돈이 어떻게 되고 어떨 때 내가 수당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자꾸 물어보고 하면 안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2019년 적용. 2020년인데 그렇죠. 2019년도 거를 가지고 2020년에 지급하는 거니까 2019년 적용하는 기준액이에요. 우리가 볼 건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9급이 216만 원이에요. 216만 원. 아까 그래서 175% 막 이렇게 주죠. 80%. 자, 일단 아까 80%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 퍼센트로 주는 건 아니다. 왜? 내부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부 조정을. 누군 너무 많이 가져가고 누군 너무 많이 조금 가져가니까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자, 21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80%만 하면 얼마냐? 172만 원입니다. 172만 원. 그러니까 172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웬만큼? 네, C가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8급 되면 더 높죠. 254만 원이니까. 네, 굉장히 높습니다. 7급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높아질수록 많이 받는다. 네, 높아질수록 많이 받는다. 6급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5급, 4급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7급만 되더라도 3058이잖아요. 여기에 자, 또 계산해봅니다.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3058600에 3058600에 얼마냐? 170 한번 해볼까요? 110% 하면 519만 원입니다. 그 7급에서 내가 정말 최고의 성과를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도 넘게 받는 거예요. 연봉 플러스 5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500이 되는 거예요. 이 성과금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일반 회사들도 성과금은 나와요. 성과금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 공무원 되신 분들이 비교하고 싶으신 분이 대기업은 아닌데 자꾸 대기업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보면 LG, 삼성 뭐 이런 데 성과금 주죠. 예, 연봉의 몇 프로를 줘버리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생겨요,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약간 중소기업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대기업 직원들하고 뭐 같이 맞추겠다. 그건 아니에요. 왜? 대기업만큼 들어가기가 뭐 어렵다?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어도 그런 급은 아니다. 뭐 이게 사회적 인식이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대기업은 더 철저한 성과를 내라고 하죠. 예, 저도 회사 다녀봤지만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이 없어요, 아예. 예, 매출이 안 오르면요. 성과급이 있는 게 아니라 페널티가 온단 말이에요. 페널티가 와요, 오히려. 진급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만 되면 오르잖아요. 네. 근속 승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승진도 있고, 승진이 착착 되죠. 9급에서 8급 되는데 한 2, 3년이면 되잖아요. 보통 한 2년이면 되거든요. 8급에서 7급, 한 3년에서 4년? 합쳐서 9급에서 7급까지 5년에서 6년. 제가 아까 5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한 게 그런 겁니다. 7급 정도만 되면 그래도 웬만한 기업 다니시는 분들하고 비슷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대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눈이 높아져서 그래요. 우리가 눈만 높아졌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카이 대학 나와서 대기업 가신 분들하고 우리랑을 지금 비교를 자꾸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량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갔겠죠. 그리고 요즘은 스카이 대학 안 나오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은 또 들어갑니다. 네, 제 친구들도 있어요. 네,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스카이 대학 나왔던 게 아니라 친구들도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요즘은 뭐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다 온다. 네, 그다음 고졸도 있죠. 고졸도 뭐 고졸로 또 특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노력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분들이 온다.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성 들어가는데 뭐 공부는 대충 하고 뭐 학점은 빵꾸 났고 전교 뭐 몇백 등 하던 분이 갑자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됐죠. 그만한 스펙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어때요? 스펙 필요 없어. 학교 공부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요. 공무원 시험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대기업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요 정도 받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성과란 건 납니다. 성과가 안 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비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직업이 아니다. 공무원은 나쁜 직업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박봉이 나서 때려치고 싶다 이러는데 그건 다 가진 자들의 합격하신 분들의 문제고 합격 못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고 싶어요. 되고 나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쭉 다니시면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금액들이 보이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공무원들끼리 결혼 또 많이 하거든요. 결혼해서 2명인데 이제 자녀분들이 보통 이제 질문 주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는 몇 급, 아빠는 몇 급인데 우리 집이 왜 국가장학금을 못 받나요? 이렇게 나와요. 못 받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이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대학교 들어갈 정도의 공무원 2명이면 웬만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당하마 이런 것들 다 들어가서. 당연히 소득 분위가 높아서 못 받아요. 소득 분위가 높아서 못 받는 거지 그게 뭐 단순하게 공무원이라서 안 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되는데 젊으신 분은 역시 이건 너무 적어 이러는데 조삼모사 같아요. 조삼모사 뭔지 아시죠? 대기업은 들어갈 때 많이 주죠. 네, 일반 기업들도 들어갈 때 많이는 안 줘도 뭐 어쨌든 뭐 줍니다. 그런데 많이 안 올라요. 찌끔찌끔 올라요 돈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40대만 되면 보통 명퇴예요. 명퇴. 공무원은요 60세 지금 65세까지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지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그만큼 많이 벌게 돼 있어요. 40대 그만두면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다른 데 취직하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일 다 해봤어요. 했는데 진짜 이렇게 좋은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돼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공부를 놓은 지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특히 20대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네,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를 끝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